자, 시장 시그널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고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또 김유정 아나운서가 준비한 내용 정리해서 한번 들어봐야죠. 네, 오늘 첫 번째 시그널은 LG그룹. 그 안에서도 LG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AI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시장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그룹에게 있어서 이 기념비적인 성과가 전해졌는데요. 바로 글로벌 큰손이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대규모 협력 논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지난 1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요. LG전자 내에서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 CNS 등 이 주요 계열사들의 CEO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사가 있는 미국 시애틀에 원팀으로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방문에 그친 것이 아니라 냉각 솔루션 그리고 냉난방 공조장치, ESS 등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주요 부품과 장비들을 시연하는 테크쇼까지 개최를 했는데요. 이번 회동과 전해진 소식의 핵심은 개별 기업들과 계열사들이 개별 부품을 납품하기로 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전체를 한 번에 통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하는 턴키 형식의 협력 방식을 체결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AI 데이터 센터의 그동안 핵심 문제는 너무 극심한 발열 문제와 전력 문제였는데요. 이를 잡기 위해서는 개별 장치와 개별 장치 사이에 굉장히 정밀한 상호 연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경쟁사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의 그 시장 규모도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합니다. 올해 시장이 348조 원 규모였는데 2030년이 되면 1,300억 원이 넘는 시장 규모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큰 손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매년 100조 원 가까이 투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핵심 캐시카우가 되지 않을까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강모 회장의 AI 뚝심 드디어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LG그룹의 전망 그리고 어떤 종목이 탑픽인지 지금 바로 함께 그 전략 세워보시죠. 자, 어제부터 이 LG그룹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군요. 김유정 아나운서가 이제 방송용의 표현이겠지만 완벽한 수직 계열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걸 비방용으로 제가 해석하면은 패밀리십. 네. 우리 집 식구들은 다 먹고 살아야 돼. LG의 특성은 뭐인지 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삼성은 조금 냉정한 게 있습니다. 뭐 반개로 넘어가서 뭔가 사고를 치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쳐버리죠. 근데 LG는 우리 식구들 그리고 뭐 반개에 뭐 이렇게 하고 하여튼 사돈의 팔촌까지 우리 쪽이면은 다 먹여 살려요. 그래서 그거를 완벽한 수직 계열화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은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게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은 다 있을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가 보시는 LG의 색채 지금 저렇게 변모를 시도하고 있는 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지. 네, 일단 뭐 가문의 한 축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뭐 맞습니다. 맞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리 건데 우리가 상장하는데 뭐 그래서 한때 LG에너지솔루션 상장 가지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주주가치 좀 제대로 해라 라는 쪽에서 근데 아직까지 내 거에 대한 인식이 참 큰 회사라고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그건 그거고 근데 이번 시장에 아까 4천선까지 오는 상황 쪽에서 가장 이제 못 간 그룹사들이 하나씩 이제 변화가 나오는 과정 쪽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시대에 성장별로 줄 수 있겠느냐? 현대차도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엔비디아와 함께 나오는 피지컬 AI의 이제 그 어떤 윤곽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했다고 하게 되면 LG 쪽도 마찬가지죠. 일단 똑같이 현대차랑 관세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고생하다가 현대차가 이제 관세가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면서 이제 차량 판매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차량 판매 쪽으로 나갈 때 이어지는 관점과 똑같이 보게 되면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소비 심리 개선됩니다. 그런 쪽에서 가전도 그나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데 가전 보고 모든 걸 해결하면 안 되겠죠. 이 회사가 벌써부터 바뀌기 시작했던 쪽에서 LG전자를 중심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두 가지 축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전장 쪽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요. 게다가 또 가전 쪽 잘하다 보니까 이걸 빌트인으로 가게 되면 공조 쪽 우리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냉각 장치 쪽과 함께 공조 쪽으로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AI 데이터 센터 이런 관점과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겠느냐 쪽에서 답을 줄 수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변화가 슬슬 가기 시작하고 이 정도면은 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에 대한 플레이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제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 원팀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만큼 LG 쪽에서 다 할 수 있는 쪽들이 다 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 주축이 되는 쪽이 어디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LG전자가 제일 맞지 않느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LG전자 얘기하게 되면 저희가 좀 상당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좀 제대로 못 간 회사의 대표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거기서 포인트를 맞출 것 같고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고 하지만 이제 4분기에 대한 실적 부담의 기대감도 우려감도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분기가 항상 LG전자는 상고 하저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망치는 4분기 적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면 또 항상 나오는 거 또 상고 하자면은 내년 1월 달 가게 되면 또 반전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쪽에 대한 변화가 이어지게 되면 일단 지금은 출발은 했는데 거기서 이제 기대감들 좀 안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지금 보니까 PBR 0.8배 정도쯤 되더라고요. 그러면 IT 회사가 0.8배가 이게 괜찮을 좀 많이 비싸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추가 매수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다. 쪽에서 10만 원대 지금 보니까 좀 이탈하긴 했네요.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 기대감은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일단은 한 10만 5천 원대 이상으로까지 한번 플레이가 들어올 수 있지 않나? 라는 쪽에서 조금 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북밸류라고 하는 뭐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이제 PBR이라는 개념을 공에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그래도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이 북밸류라고 하는 게 지금 LG 전자 0.8배, 네. 1배 수준 미만, 코스피 전체는 지금 1배를 조금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평균에도 못 미치니까 어느 정도 밸류를 맞추는 흐름은 나올 것 같다. 그다음에 손여로 팀장은 LG그룹에 대한 네, 저도 김민수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줄 평은 역시 주가는 꿈을 먹고 자란다 이런 이야기가 들었었고 네.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대표님과 앵커님보다는 경험이 적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수직 계열라든가 뭐 우리 가족이 잘 챙긴다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나마 저는 LG랑 뭐 LS가 가족이고 뭐 삼성이랑 SK가 뭐 사돈 관계고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끌어준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뭐 명절에 이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LG 같은 경우는 가전 역시 LG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LG랑 삼성이 비교가 됐을 때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업부가 있다 보니까 실적 변동폭이 큽니다. 실적 변동폭이 크면 결국 주가는 실적 변동폭에 따라가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LG전자보다는 같은 기간 내에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많은 투자분들께서 LG보다는 삼성을 이제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LG전자랑 LG이노텍 이런 종목들 봤을 때 저도 김윤수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PBR이나 퍼가 워낙 낮은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갈까? 근데 이런 시점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애플에서도 아이폰을 만든다고 했을 때 아이폰이 잘 팔리는지 아이폰이 잘 팔리는데 하이엔드 제품인 뭐 아이폰 프로 맥스가 잘 팔리는지 이런 뉴스를 보고 투자분들이 반응하는지가 중요했었고 그다음에 또 SDV 해가지고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로봇, 카메라, 모듈 이런 전장 부분에서 LG가 주목을 받았다고 했을 때 저는 봅니다. 뉴스가 나왔을 때 투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투자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단 관망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추세를 만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LG 내부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앞에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소프트뱅크랑 AI 데이터 센터를 했을 때 물론 거기에 들어간 HBM은 삼성이나 SKS가 가져가겠지만 그 외 인프라, 뭐 전력 설비라든가 뭐 부품 이런 것들은 LG그룹주가 가져갈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투자분들이 긍정적으로 동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탑픽으로는 LG 이노텍을 준비를 했었는데 LG CNS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먼저 LG전자가 치고 올라가고 있고 그 뒤를 LG 이노텍이 올라가고 있는데 LG 이노텍도 옛날에는 뭐 퍼가 8 유론 됐었습니다. 근데 LG노텍이 지금 12개 선회포가 12 정도 나오고 있는데 다른 IT 기업 했을 때는 뭐 12개 선회포가 12 요 정도 부담되지 않는 수치라고 판단해요. 근데 우상 기조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우상 기조를 개인 투자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공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붙여드린 종목으로 LG CNS를 붙여드리는 게 LG CNS가 이제 포스코 DX나 삼성 SDS처럼 LG 그룹사 내에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LG CNS가 AI 소프트웨어 겸 이제 뭐 어떤 갤럭시와 머니터처럼 STO라든가 이런 두 가지 모니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CNS 같은 경우도 LG전자를 LG 이노텍한테 가렸지만 기관 순매수 들어오면서 바닥 대비해서 이즈막 올라오려는 모습 보여줬으니까 저는 분할 매수 좀 잘하는데요 라고 하신 분들은 LG 이노텍, 전 분할 매수 잘 못해서 좀 저점에서 이즈막 올라온 종목이 좋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LG CNS가 괜찮아 보인다. 그거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CNS. 네. 어. 약간 여긴 LG 이노텍이 나오는데. 탑픽은 LG 이노텍이고 네. 붙여드린 종목으로 LG CNS LG 붙여드리겠습니다. CNS. 김인수 대표는 혹시 기업을 딱 찍으면 그냥 전자 가겠습니다. LG 전자. 예, LG 전자가 못 가면 이제 나머지도 뭐 LG 그룹 대표 주자니까요. 네. 그냥 LG로 할까요? 사랑해요. 주 LG 예, 예, 지주사로. 예. 뭐 그렇게 하시든지요. 아 그냥 전자로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잘. 네. 저는 한국전력.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LG 전력으로 가겠습니다. LG 전력. 예. 그러니까 LG는 아니 뭐 얘기 뒤에 또 뭐 코너에 있다고 하니까 LG는 이 정도로 하고. 하여튼 기업 선택은 그냥 김민수 대표는 그냥 딱 노골적으로 LG 전자. 네. 그다음에 LG 손현우 이노텍, 팀장은 LG 이노텍을 탑픽 놓고 그 밑으로 CNS 를 서브로 LG CNS를 붙이겠습니다. CNS를 2순위로.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그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이 그룹사들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김유정 아나운서가 작정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느 기업일까요? 네, 두 번째 시그널은요.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현대차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게 맞을까요? 최근 다양한 이슈들이 현대차의 강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슈는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로봇 산업에 대한 육성 기대감이 그 상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왜 현대차가 이 이슈에 가장 크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바로 세계적인 로봇 제조 기업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육성 정책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새로운 재밌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인데요. 그동안 현대차의 자율주행 산업을 이끌던 송창현 사장이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유지하던 내재화 전략을 포기하고 새로운 기술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게 된다는 기대감까지 함께 들어오면서 새로운 변신을 꾀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들려오고 있고요. 이미 알려졌던 내용으로는 대미 관세에 대한 소급 적용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져 있습니다. 결국엔 이런 세 가지 이슈로 인해 증권가는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무려 43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과연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내에서 어떠한 모습, 어떠한 기대에 충족하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현대차 관련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의 급락이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오늘 아프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갑자기 들려온 악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바로 핵심 이슈는 이거였습니다. 핵심 파트너사인 머크와 할로자임 간의 특허 소송이었는데요. 사실 지금 풀이장에서 머크와 할로자임 자체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오히려 알테오젠 투심 자체에 더 크고 민감하게 시장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독일 법원 같은 경우에는 머크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SC의 독일 내 유통과 판매를 중단하라고 예비 금지 명령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트루다가 필요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맥 주사 형태로는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제한 조항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과연 투자의 우려만큼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 자체에 소송이 걸린 걸까요? 일단 회사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사의 핵심 특허에 대한 위협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회사 측 역시 확인하고 자세하게 공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과연 해당 소송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함께 짚어보고 향후 주가에 대한 전망을 함께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급락의 원인과 앞으로에 대한 주가 반등 가능성이 있을지 오늘 알테오젠까지 철저히 함께 짚어보시죠. 네, 뭐 시장 관심은 오히려 알테오젠이 더 많으실 것 같고 시청자분들이나 주주분들이나. 근데 뭐 주제는 이제 현대차하고 두 개를 던져줘가지고 현대차를 먼저 짧게 보고 그다음에 알테오젠 넘어가도록 하죠. 네. 현대차부터. 네, 짧게 보겠습니다. 네. 네, 현대차는 뭐 이만큼 왔으니까 그동안 투자하셨던 분들
아이고 이제 마음을 살짝 내려놓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동안 기간을 생각하게 되면 더 가야 된다, 더 달려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현대차가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쪽에서 뭐 관세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전혀 아닙니다. 관세와 관련된 쪽으로 나왔다 그러면 자동차 판매에 대한 이제 북미 쪽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쪽으로 격돌을 하게 되면 판매와 관련된 데이터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랬으면 아마 자동차 부품 쪽에서 훨씬 더 저평가된 종목들도 다 같이 급등하게 나왔을 텐데 현대차만 움직이고 기아는 못 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성장 밸류를 얼만큼 더 줄 수 있느냐라는 쪽에서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현대차가 중심으로 가는 게 더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핵심적인 그러면 미래 성장 밸류를 줄 수 있을 만한 피지컬 AI를 엔비디아랑 같이 뭔가를 해보겠다. 그러면은 뭐 현대오토에버 이게 당연히 꽂을 수밖에 없는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거 짧게 가다 보니까 그럼 결론만 말씀드리게 되면 현대차는 뭐 조정 시 매수 전략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알려지지 않은 자동차 부품 쪽에서 지금 성장 밸류를 줄 수 있을 만한 가장 피지컬 AI와 함께 거기 밸류체인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을 만한 회사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아침에 DN 오토모티브라고 있거든요. DN 오토모티브. 예전에 동아타이어에서 분사돼가지고 나오면서 납축전지 하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것 중에다가 두산 공작기계 네. 이거를 인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DN 솔루션즈라고 할 텐데 이게 이제 공작기계 쪽에서 첨단 정밀 쪽들은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도 영향을 끼치겠다고 봤더니 오늘 급등하네요. 그래서 일단 이제 패스 그리고 또 만약에 또 연결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단자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도 이제 커넥터 부분 쪽과 함께 성과를 냈던 이제 전장 쪽에 성과를 냈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한번 레벨업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같이 피지컬 AI의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것도 한번 연결을 시켜보는 것도 좋겠다는 쪽에서 그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쌉니다. 네. 네. 자, 우리 손유로 팀장은 현대차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네, 사실은 초반에는 저를 현대차를 주셨는데 이렇게 대표님과 바꾸시더라고요. 카메라 순서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 짧게 평가? 알테오젠을 보면서 알테오젠으로? 네, 제가 알테오젠 나누지 마요. 뭐 대본대로 안 간다니까. 역시 생방송. 네, 원고는 그냥 이렇게 종이로 손이 허전하니까 하나씩 주는 거고 우리는 대본대로 안 갑니다. 네, 사실 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테오젠을 아니 현대차 얘기를 해달라니까. 전 당연히 현대차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그냥 있고요. 현대차로? 네, 뭐 현대차도 매수해야 되고. 밸류로 뭐. 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서현 이화나 SL이나 뭐 이런 자동차 부품들도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네. 그들은 이제 뭐 현대차도 PBR이 0.8 정도 되는데 자동차 부품주도 여전히 0.5가 안 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원래는 현대차보다 자동차 부품주를 선호했던 이유가 현대차보다 변동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통은 그들이 현대차의 매출 비중이 70에서 80%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현대차의 매출과 비례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네. 변동성 현대차를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마켓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자동차 부품주 권해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되시는 분들 저는 여전히 현대차나 기아가 낫다. 그 점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가야 되니까. 그 현대차는 사요? 저희 현대차 매수 의견 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도 현대차에 대한 전략은 매수입니다. 예. 매수. 적극 네. 매수. 적극은 빼고. 조금만 근데 적극으로 바꾸겠습니다. 조금만 밀리면 적극으로. 소심하신데 두 분 다. 그럼 저는 기아로. 기아 적극 매수. 네, 기아가 기술 위치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컨빅션 바이. 네. 네, 좋아서. 그다음에 진짜 강요하는데 너무 따라오지 마세요. 그냥 저는 궁금해서 그래요. 시청하신 분들 입장에서 항상. 자, 이제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이게 좀 복잡한데 일단 내용 정리부터. 일단 알테오젠의 오늘 하방 압력을 주는 이슈는 두 가지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코스피 이전에 대한 이제 물량 정리라든가, 그다음에 앞에서 유정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해주신 독일 법원에서의 가처분, 영업 이제 유통 금지 가처분. 근데 이제 법정 소송을 저도 이제 업이 이렇다 보니까 회사 소속이면서 이제 한두 번 진행을 해봤는데 보통 원고가 이제 소를 제시를 하면은 법원에서 읽어보고 이거 좀 그럴싸한데? 그럼 이제 가처분은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통 소가 제기되면 보통 한 달, 두 달 뒤에 어떤 이제 변론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변론기에서 최종 판결인데 그 전에 먼저 가처분 소송을 쓸 수 있게 해주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알테오젠 사측에서는 우리 이런 법적 특허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에 그 펩트론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도 부정적인 뉴스는 아니지만 투자분들의 기대치에 못 미쳤듯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미국에 이어서 유럽까지 돌파를 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될 실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밸류션을 이상 없이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상이 없는데 유럽 같은 경우 독일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제가 심지어 어떤 검색을 해봤냐면
독일 법원의 판례가 유럽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있나라고 했었는데 뭐 그냥 참고만 할 뿐 큰 영향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도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제 저번에 팩토로처럼 지지구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적정 매수의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밑꼬리가 달리고 있지만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관망을 한 다음에 이 가처분에 대한 알테오젠의 지속적인 이제 자세, 자신감, 그다음에 그 가처분에 대한 이제 변론 문서를 내는 거 그거에 따른 투자분들의 이제 투심 변화 이런 것들 체크했을 때 오히려 저렴한 매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거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민수 대표는 알테오젠에 대해서 네. 단발성 그냥 뭐 해프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그칠 건지 아니면 또 이게 발목을 잡고 끌고 갈 건지. 네, 지금 시점에선 매수 관점입니다. 그냥 매수? 네. 근데 이게 지금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시간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약간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쪽인데 가격은 메리트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 관점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할로자임이 왜 독일로 갔을까요? 독일에서 격돌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독일 연방법원 독일 법원이죠. 법원. 그렇죠. 예. 거기서 왜 그쪽을 했냐면은 약간 전통과 보수를 좀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기존 가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내가 먼저 신청했다는 선점에 대한 효과를 좀 더 인정해줬다. 네. 이쪽들에 대해서 아마 독일로 가서 거기서 공을 많이 들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성과를 내서 다음으로 넘어가야지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머크가 일정은 좀 지연된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출시는 아무래도 유럽 쪽에 대해서 독일이다 보니까 약간 압박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밖에 나머지 지역에서 이어가는 변화 아마 미국 쪽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자유와 그리고 또 기술력에 대한 그리고 또 적응력에 대한 훨씬 더 높은 평가를 갖고 있는 쪽들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머크하고 할로자임 싸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알테오젠 솔직히 아무 관련은 없는데 네. 거기서 어쨌든 머크가 좀 지연이 되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불확실성 정도를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지금 주가가 뭐 한 10몇 %씩 빠져야 될 이유냐. 물론 이슈가 부정적이다 보니까 당연히 매물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네. 아마 조금 이제 생각해보고 하게 되면 큰 가치는 변화가 없네. 그러면 다시 반등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상태로 다시 움직이게 되면은 한 지난번에 하락했던 한 49만 원대 부분이 이제 좀 저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돌아가는데 거기서 이제 좀 걸릴 수는 있겠다. 한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그게 이제 좀 관건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알테오젠 때문에 오늘 바이오주 막 밀렸던 종목들 있죠. 그런 것들도 한번 오후장 가서 기회가 되는 관점들의 종목들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좀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가 지금 얘기했지만 바이오 전체의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줄 것인가? 아침에 오늘 그 오가노이드라는 개념이잖아요. 물론 삼형도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지만 상장된 기업 중에 이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생체 대체 실험? 용어들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뭐 동물 실험이라든지 뭐 이 영장류의 실험들을 좀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뭐 양심? 네. 뭐라 그래야 돼요? 막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네. 오가노이드 관련된 쪽이 이게 우리의 장기를 재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표본을 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랑 똑같이 표본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약물 실험을 해서 네. 우리한테 인체 실험이 그러니까 이제 임상 실험들이 그렇죠. 많이 좀 배양 띄울 수- 배지에다가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뭐죠? 배양하는 개념입니다. 그죠 배양하는. 세포를 예, 예, 막 예. 배양해서 이제 장기와 유사하게 만들어서 맞습니다. 예. 예전에는 동물 실험으로 네. 뭐 쥐, 뭐 개, 고양이, 뭐 그다음에 영장류인 원숭이 이런 데다가 막 했는데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양심 용어도 생각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양심? 그 단어가 안 떠올라가지고 이거 잔인한 거 아니야? 이런 거 때문에 대체를 하자. 그래서 또 속도도 줄이고 그냥 오가노이드 이슈가 아침에 딱 솟았는데 네. 알테오젠 때문에 뭔가 잘 나갈 만한 바이오는 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한번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터지면은 주가가 확 휘니까 투자자들은 혼돈스러워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런 중심을 좀 잡아주는 의미에서 바이오 전체 정리. 네, 우선 저는 이게 우리 투자분들께 도움이 안 되지만 제약 바이오를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어떤 법적 공방이랑 제약 바이오는
어떤 사업 성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못 맞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분할 매수랑 비중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험이 모자랐고 지식이 뭐 짧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독일 법원이 그나마 약간 좀 정통을 중요시하는 법원이다 보니까 이제 할로자임 같은 경우 미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업력이 길다 보니까 자신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해서 독일을 한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지금 알테오젠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는 이 독일 법원이 유럽 연합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다음에 이 알테오젠이 만든 키토나 SC가 각각 대륙별로 얼마나 팔리는지 그 수치를 제가 30부터 검색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이 알테오젠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얼추 계산을 해야지만 알테오젠의 밸류에이션이 가능한데 지금 그게 불가능하니까 현재는 기술적 분석이랑 수급도에 봤을 때 저는 한 3일 뒤에 매수하는 게 안전해 보이고 네. 그 외에 다른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좀 분산 투자, 분할 매수가 중요한 오늘이 될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기회인가요? 주가가 저도 기회인데 저는 보통 확인하고 들어가는 주의라서 지금 막 이렇게 분봉으로 이렇게 V자 반등 보고 막 매수하는 그런 공격적인 탑은 아니라서 오늘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초를 조금 더 느슨하게 보자. 신규 매수라면은 그다음에 이제 보유분은 보유하실 분들은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오케이. 판단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네, 알테오젠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봤고요.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